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fun adventures of Flat Stanley. 안녕하세요 여러분, Flat Stanley의 재미난 모험 이야기를 읽기 위해 이렇게 찾아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Flat Stanley의 모험에 동참하게 될 김승규 선생님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Flat Stanley라는 책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받아온 어떤 그런 베스트셀러이죠. 그만큼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겠구나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믿고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선생님도 이 책을 읽어봤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책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신난 상태다라는 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린 총 플랫 스탠리 6권을 읽어내려 갈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첫 번째 책 그리고 첫 번째 챕터를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읽게 될 그 첫 번째 책의 제목 한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Flat Stanley His Original Adventure라고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해보자면 그의 독특한 모험이란 뜻 정도가 되겠고요. 그 첫 번째 챕터의 제목도 보면 The Big Bulletin Board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해석을 해보자면 커다란 게시판 정도의 뜻이 되겠는데, 어떤 그런 독특한 모험을 플랫 스탠리가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그 모험 속에서 이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인 그 커다란 게시판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 기대되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원서 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번 시간이. 그런 만큼 선생님이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자면, 그래요, 우리 플랫 스탠리라는 재밌는 책을 앞으로 함께 읽어 나갈 겁니다. 굉장히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무리 이게 기대가 되고 책이 재밌다 하더라도 원서예요. 영어 원서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갖게 되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단어를 잘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전자칠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단어 위에 한글 해석을 선생님이 계속 적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서 이런 부담 같은 건 여러분들이 먼저 내려놓아도 좋다라는 거, 그걸 또 얘기를 좀 해주겠고, 단어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원서 읽다 보면 조금 문법적으로 이 문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단 말이죠. 해서 우리가 그냥 책만 같이 읽는 건 아니고요.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또 적절한 곳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문법적인 이야기, 또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덧붙여 줄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문법도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선생님이 차근차근 해 나갈 거다. 1권부터 막 문법적인 얘기 시작하면 책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문법적인 지식 전달해 줄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면 되겠다라는 말과 함께, 선생님이 이 플랫 스탠리 코스 안에서 어떤 해주는 문법적인 설명보다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영서당 영문법 코스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이 코스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문법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될 때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원서 읽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 자연 반복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다 보면 1권에서 나왔던 거 2권에도 나오고 2권에 나오고 3권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하고 학습하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몰랐던 단어 이거 계속 나와요. 그럼 나중에 가서는 내가 저 단어 벌써 15번 봤어. 기억할 수 있다는 거고,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문법적인 요소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됐더라도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그래서 1권부터 6권까지
끝까지 읽어내는 거, 끝까지 읽어내기만 해도 여러분들 영어 실력 굉장히 많이 향상되게 될 테니까 선생님하고 약속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 약속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원서 읽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진짜로 원서 읽기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Breakfast was ready. 아침 식사가 였다는 거죠. ready, 준비된 해서 아침 식사가 준비가 되었답니다. I will go wake the boys, Mrs. Lambchop said to her husband, George Lambchop. 자, I will go. will 하면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I will go. 나는 갈 거야 라는 거예요. I will go wake까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가서 깨울게가 됩니다. 누굴 깨우는 거예요? The boys. 그 남자애들을 결국은 우리 아들들이란 뜻이 이제 되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요. 라고 내가 가서 애들을 깨울게 라고 Mrs. Lambchop. Mrs.라는 거는 이제 결혼을 한 여성분을 부를 때 붙여주는 어떤 그런 호칭이죠. 해서 뭐 램찹 아줌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의 주인공 스탠리의 어머니입니다. 해서 어머니가 말을 했대요. 누구에게? 그녀의 남편에게요. 그 남편이 누구였는데요? 쉼표 찍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George Lambchop. 아버지의 이제 이름은 George구나. 또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Mrs. Lambchop, George Lambchop. Lambchop이 이제 성이고 그래서 우리 주인공 스탠리도 스탠리 Lambchop이에요. Lambchop이 이제 family name이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lamb이 뭐냐면요. 이게 그 그 새끼 양 또는 그 양 고기를 말하는 거고요. chop이 뭔가를 chop한다는 게 요리할 때 chop 이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면 다지는 거 이런 게 돼요. 그래서 lamb chop이라는 게 양고기를 다져서 이렇게 먹는 요리 같은 그 요리 이름입니다. 레스토랑 가서 이런 거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이 굉장히 독특하다. 성이 막 이렇게 패밀리 네임이 멋있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웃긴 그런 패밀리 네임을 이 가족은 가지고 있다는 거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Just then, their younger son, Arthur, called. 자, just then, 바로 그때 그들의 younger son, young 하면 어른이고 여기 er 붙었죠? 이런 형용사나 부사에 er 붙으면 비교급이 돼요. 해서 더 뭐뭐한, young이 어리니까 더 어린 아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라는 거예요. 해서 그들의 더 어린 아들 아서가 스탠리의 동생입니다. called 불렀답니다. 어디서부터? From the bedroom he shared with his brother Stanley. 해서 침실로부터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침실이에요? He shared. 그가 함께 쓰는 침실이라는 거죠. With his brother Stanley. 그의 형인 스탠리와 함께 쓰는 침실로부터 엄마가 내가 가서 애들 깨울게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이 아서가 동생이 불렀다는 겁니다. Hey, come and look. Hey, 이봐요 이러면서 come and look 와서 보세요. Hey, 이봐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Mr. and Mrs. Lambchop were both very much in favor of politeness and careful speech. 자, Mr. and Mrs. Lambchop, 스탠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 다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은요 어땠답니까? Both. 둘 다 very much, 아주 많이 in favor of, 무엇을 지지했었대요. in favor of, 뭔가를 지지하다, 아니면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다양한 어떤 뜻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인 건데, 해서 어떤 그런 politeness, 공손함과, 그리고 뭐 and careful speech,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게 말조심이 됩니다. speech가 말이란 뜻이거든요. 해서 뭔가 공손한 거 그리고 말 조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두 분 모두 굉장히나 중요하게 여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Hay is for horses, Arthur, not people. Mr. Lambchop said as they entered the bedroom. hay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건초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자 뭐랍니까? is for horses. 말들을 위한 거야. Arthur, 아서야. Not people, 사람이 아니라. 라고 Mr. Lambchop said. 아버지가 말을 하신 거죠. Mr는 이제 결혼한 남성. 사실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성 앞에 붙는 게 이제 Mr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하셨답니다. 뭐 하면서? 뭐였을 때? They entered the bedroom. 해서 그들이
그 침실로 들어갔을 때 딱 들어가면서 아서야 hey는 말을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셨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좀 이게 파악이 되셨어요? 약간 말장난인데 아까 이제 아서가 hey, come and look, hey 이랬잖아요. 그때 나온 이 hey가 이거는 H-E-Y죠. 요 H-A-Y 건초와 발음이 같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서가 hey 막 이렇게 부르니까 hey는 말을 위한 거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말장난하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hey라고 사람을 부르지 말라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사실 mother, father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이렇게 불러주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막 hey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기분이 언짢으셨나 봐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 오라고 하니까 가긴 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마 따끔하게 한마디 농담을 섞어서 하고 계시는 거죠. Try to remember that.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계속 말을 하시는 겁니다. Try 노력하렴. 뭐 하려고? To remember that. Remember 기억하다 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렴. Excuse me, Arthur said. 자, 해서 아서가 말하는 거죠. Excuse me.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But look! 하지만 보세요. He pointed to Stanley's bed. 자, 그러면서 그가 pointed 가리킨 거죠. 어딜 가리켰대요? 스탠리의 침대를 가리켰대요. Across it lay the enormous bulletin board. 자,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Across it. 그것을 가로질러서요. 그러니까 flat Stanley, 스탠리의 그 침대를 가로질러서요. lay 뭔가가 놓여 있었는데 그 놓여 있는 게 뭐였답니까? The enormous bulletin board. 거대한 굉장히 큰 게시판이 스탠리의 침대 위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쫙 놓여 있었대요. 근데 그게 어떤 게시판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that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게시판이에요? Mr. Lambchop had given the boys a Christmas ago. Mr. Lambchop 아버지가 had given 줬었던 그런 게시판인 거죠. 누구에게? The boys 그 남자들에게 그 소년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언제? A Christmas ago 한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뭐 작년 크리스마스 이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줬던 그런 게시판인데 뭐 하라고 준 거예요? So that they could pin up pictures and messages and maps. So that 이게 그냥 하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게 pin up 딱 핀으로 고정시키는 거죠. Pictures. 그림도 이렇게 핀으로 딱 집어서 고정시킬 수 있고 Messages. 메시지 같은 것도 탁 그리고 and maps. 그리고 지도 같은 것도 탁 이렇게 꼽아 놓을 수 있는 뭐 말을 하자면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저번 크리스마스 때 주셨던 그 게시판이 스탠리의 침대 가로질러 가지고 놓여 있었대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It had fallen during the night on top of Stanley. 설명이 나오는 거죠. It had fallen. 그 게시판이 쓰러졌었다는 겁니다. During the night. 밤 동안요. 근데 어디로 쓰러진 거예요? On top of Stanley. 스탠리의 탑. 탑은 이제 위니까. 스탠리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근데 그 스탠리 위로 해가지고는 벽에 있던 게시판이 쾅 해서 이렇게 쓰러졌다는 거죠. 그걸 보고는 이제 아서가 놀라가지고 헤이 막 이러면서 막 아빠 엄마를 불렀었던 거고요. But Stanley was not hurt. 자, 하지만 스탠리는요 하고 이번 챕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Was not hurt. 자, hurt라는 그 동사 자체만 보면 얘는 다치게 하다를 뜻합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hurt라는 동사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앞에 was라는 비동사가 함께 쓰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무엇이냐? 요거. hurt가 다치게 하다란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요게 뭔가 수동태로 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동태라는 거. 수동태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 비동사랑 과거 분사가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수동태란 건데 이 hurt란 동사는 이런 거 이거 외운 친구들 많을 거예요. hurt란 동사는요. hurt예요. 뭐냐면 hurt
원래 모양 hurt죠. 다치게 하다. 과거형도 hurt예요. 다치게 했다도 hurt고 과거 분사도 hurt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나 과거 분사나 생김새가 다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요건 그러면 과거 분사여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요거 그럼 수동태겠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수동태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수동태라는 건 뭔가 동작을 당하는 걸 뜻해요. 해서 스탠리 한번 가정을 세워볼게요. 여기 not이 없고 스탠리 was hurt라고 뭔가 문장이 나와 있었다면 그때는 스탠리는 다치게 하는 걸 당했다는 뜻이에요. 스탠리가 누구를 다치게 만든 게 아니라 스탠리가 다치게 당하는 걸 다치게 하는 걸 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스탠리가 다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문장이 뭐였어요? Stanley was not hurt였으니까 스탠리는 다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요게 이제 수동태가 사용된 어떤 그런 문장으로서 워낙 우리가 이 수동태라는 거 많이 본다는 거죠.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그리고 뭔가 동작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가장 어떤 그런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고 요렇게 요 수동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수동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 영서당 영문법 코너로 가서 이 수동태 편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봐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참고를 한번 해보면서 궁금한 친구들은 꼭 가서 들어봐야 돼요. 계속 우린 책 읽어볼게요. 자, 해서 다치지 않았답니다. 다행이죠? In fact, 사실은요. He would still have been sleeping if he had not been woken by his brother's shout. 조금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가 사용된 그런 문장인데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을 그래서 말하자면요. In fact, 그는요. still, 여전히나 would have been sleeping.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If 만약에 he had not been woken. 그가 깨어져지지만 않았었더라면요. by 무엇에 의해서? by his brother's shout. 그의 동생의 외침에 의해서. 그래서 동생 소리 지르는 소리 때문에 깨어지지만 않았었더라면 그는 여전히나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뭡니까? 게시판이 떨어졌지만 스탠리는 다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어떤 그런 문장 가정법이라는 게 사용된 어떤 그런 문장인데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기로 하겠고 What's going on? He called out cheerfully from beneath the enormous board. What's going on? 무슨 일인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뜻이에요. He called out. 그가 외친 거죠. cheerfully, 쾌활하게. 어디서부터요? From beneath the enormous board. 그 커다란 게시판 밑에서 말하자면 깔린 채로 무슨 일이에요? 라고 스탠리가 말을 했답니다.